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 관련 DC연금 ETF 세금 및 한 주간의 미국 주요 지수 등락 및 경제 지표들을 알아보고 다음 주 예정인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투자 관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 중기, 단기 투자로 나뉠 수 있으며 장기, 중장기 투자는 펀더멘탈 모멘텀,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펀더멘탈 투자란 주식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재무 형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밸류에이션 투자란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밸류에이션은 간단히 말해 기업이나 자산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고 해당 가치가 현재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멘텀 투자란 최근의 주가 상승 추세를 따라 투자하는 방식으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모멘텀 투자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교차 검증된 규칙을 사용하여 최근 주가 추세를 분석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이며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수하여 소각을 합니다.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된 기업은 높은 주가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장기 투자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가총액 1등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고 지금은 애플이 2.61T 달러로 1등입니다. 그리고 10여년의 기업 중에 성장성이 높고 순위 상승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기 스윙 투자로 잘하시는 돌파 눌림목 낙폭과대 방법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22년 10월 달 108달러에서 부터 엄청난 돌파로 267달러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메타도 22년 11월 88달러에서 221달러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단기 단타 투자는 시초가나 장중 종가 베팅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며 증권사 HTS에서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검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 계좌를 개설하시면 증권사에 따라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트나 한 달에 1번 이상 매매 시는 보통 다음 달은 실시간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인베스팅 웨블 같은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지 않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헤지 방법으로 채권 금 원자재 인버스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셀인 메이란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까지 50년의 전 세계 주식 시장 과거 데이터로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시장이 좋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금 수익률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 주식 시장이 5월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매수해야 하기에 환전 수수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보통 기본 할인율이 50%인데 증권사 이벤트를 통해서 85%나 95% 할인율을 받으신 후 환전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 수수료 같은 경우 이벤트를 통해서 최저 0.07%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실 때 추천드리는 건 직장인은 DC 계좌에서 미국 관련 ETF를 투자하시고 DC 계좌가 안 되시면 IRP나 개인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22%의 양도소득세를 5.5%의 연금소득세로 줄일 수 있기에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개별 종목이나 미국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는 기존의 펀드 투자에서 직접 펀드를 주식화하여 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것이며 펀드 가입이나 환매 대신 시장에서 ETF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 투자나 특정 섹터 기업들을 모아서 하거나 원자재 관련 투자, 인버스, 레버리지 등의 투자들이 가능하며 분산 투자의 효과도 있고 기존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도 저렴하며 실시간 매도가 가능합니다.
DC IRP 개인연금 저축에서 ETF를 매매하시는 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관련 ETF가 가능합니다. 환전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환해치 상품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는 방법인데 한국 시장 종목 매매하시는 것처럼 미국 계좌에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회사 주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가총액 탑10 기업원에서 선택하시거나 실적주 배당주가 좋으며 적은 금액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텐데고 형태로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투자 금액에서 적은 금액만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시고 그 기업이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비중을 실으셔도 10배 혹은 그 이상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2019년 말 흑자 전환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25 정도였고 지금은 $185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실적이 의미 있게 올라가거나 흑자 전환할 때부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투자인데 ETF에 거의 모든 지수에 대한 인버스 ETF가 있어서 인버스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인버스 날에 버리지는 투자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때 하시면 좋고 경기 침체 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장님의 양매매 투자 방법을 이용해서 큰 금액 운용 시 좋은 투자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ETF 매매 시 인버스 날에 버리지는 불가능한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는 환율에 연동되면서 인버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용 계좌를 만들 경우 미국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 바로 15%를 미국에 내고 입금이 됩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매수를 $10,000에 대해서 $15,000의 매도를 한 경우 수익은 $5,000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납부하기 때문에 환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체 원화로 계산된 수익 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아래 보시면 어떤 기업의 주식을 $100에 10주를 매수했고 4년 후에 주가가 $1,000이 되어서 수익이 $9,000인 경우 환율 1,200원으로 계산 시 1,08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익이 2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바로 매수하게 되면 1년마다 250만 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4년 해서 공제 1,000만 원을 받아서 4년 후 최종 매도 시 8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 내시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난 경우 배우지 않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바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을 때 증여가액은 증여받는 전날 전 2개월 후 2개월에서 4개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은 거의 수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까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하셔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ETF를 분산 매수를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DC로 미국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건 개인연금 저축과 IRP입니다. 개인연금 저축과 IRP는 모두 개인이 연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개인이 연금을 저축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연금 개조입니다. 개인이 연금을 저축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년에 최대 400만 원입니다.
반면에 IRP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만들어진 개인화된 연금 상품입니다. IRP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그 수익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쌓아갈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투자 상품이므로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로 300만 원까지 투자해서 개인 연금 저축 400만 원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700만 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은 없지만 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연금소득세로 낮춰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입니다. 만약 80세 이상 수령 시 3.3% 연금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최대 49.5%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세금 내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된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85년부터 나스닥, S&P 500, 다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수익률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 500은 주가지수, 스톡마켓 인덱스입니다. 거래소와는 별도의 개념이며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500개의 대형 기업 주식의 종합주가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미국의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미국의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의 주가를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뉴욕 증권거래소와는 다르게 전자기술, 바이오, 인터넷 등 미래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기술주 중심의 지수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 지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23년 2월 기준 약 3,500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중 하나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0개의 대표적인 기업 주식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지수를 산출합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건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며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2019년부터) 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코스피의 상승이 S&P 500 다우보다 높은 걸 보실 수 있으며 지금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나스닥의 등락폭도 심하지만 최고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수를 매매하는 ETF는 아래 보이시는 스파이5 VIO SPLG가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 기업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ETF입니다. 당연히 애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을 담은 ETF가 회사마다 출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투자하실 때 판단 기준은 운용사, 전체 ETF 규모, 운영 부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건 대부분 안정된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운용 교수가 가장 싼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VO,나 항주당 가격이 싼 SPLG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회사가 3,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다 ETF에 매매하기는 어려워서 시가총액 100위까지만 담아서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ETF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QQQ이고 운용 고수가 조금 더 저렴한 QQQM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를 담은 ETF는 디아가 대표적이고 디아 같은 경우 VOO에 30개 다우지수에 포함된 회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 회사는 나스닥 100에도 중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압 배당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차라리 배당에 특화된 SCHD나 VYM에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에 좋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배당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서 배당 관련 ETF도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SCHD이며 표에 보시면 1년의 배당률은 2.9% 정도이고 1년보다 배당금이 올라가는 배당 성장률은 11.7%입니다. 배당 주식이나 ETF의 장점은 안정성이 좋습니다. 상승장일 때 상승폭은 작으나 하락장에서도 배당금과 주가 등락이 작아서 플러스 수익이 날 때도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가운데 대표지수이고 숫자로 표현된 뜻은 배수 및 인버스를 나타냅니다. 나스닥 101배짜리 ETF는 QQQ이고 3배짜리는 TQQQ입니다. PSQ 같은 경우 1배짜리 인버스 ETN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인 경우는 종소형주 2000개를 담은 ETF입니다.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ETN에 해당합니다. ETN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의 약어로 채권이나 원자재 등과 같은 자산의 수익을 추적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항상 투자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의 특정한 섹터나 특정 종목만 매매하는 ETF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팽플러스 회사를 기반으로 담은 FNGS ETF입니다. 팽플러스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기존 팽 4개 기업과 애플, 알리바바, 엔비디아, 테슬라를 추가하여 총 8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NGS 같은 경우 팽플러스에 트위터, 바이두, 알리바바를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주식 하락 때문에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MSAMD 마이크론 등 8개사를 추가한 세벨의 버리지볼츠 ETN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상품화 삭스스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을 매매하는 아이플은 QCLN 그리고 전기차 리튬 관련 리트, 우주항공 등등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S&P 500의 지난주 한주간 수익률을 표시한 맵입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DC 계좌나 개인연금 저축 계좌에서 매매 가능한 한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상품을 거래하는 ETF는 3개 정도이고 여기서 가장 총보수가 적은 상품을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와 운용도수 경쟁이 있어서 총보수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펀드 공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S&P 500 관련 상품도 4가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에도 미국 반도체 친환경 바이오 등등 개별 섹터나 종목을 매매하는 상품이나 주요 10개 기업을 담은 미국 테크 탑 10 상품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방법 중에 대시, 개인 연금 저축, 미국 지수 및 섹터 관련 ETF, 세금 관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나 ETF, ETN의 총보수는 변동이 있기에 투자 시작하실 때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지난주 한주간 수익률을 표시한 맵입니다. 보시면 은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많았고 대부분은 약보합 수준으로 실적을 앞두고 변동성이 많이 준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예상치보다 안 좋은 수치로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로 나스닥 1.99% 급등했었고 그 외에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로 변동성 없는 눈치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요일은 행주들의 크원 실적이 잘 나와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으나 안 좋은 경제 지표 발표로 약보합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경제 관련 지표 및 실적 발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및 찰스 슈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테크 기업의 시작인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 유나이트 항공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주택차 공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아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 당첨국 건수 발표와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 대표 기업 만나 열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요 지수들도 같이 등락이 심한 형태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 성투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